지난밤 당신이 침대에서 했던 그 기도 우주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하는 중입니다. 100년 전 한 여자가 강의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했던 그 걱정, 그것은 사실 그 일이 일어나길 비는 가장 정확한 기도였습니다. 그날 강의실에 있던 한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도 제가 매일 밤 사고를 걱정해서였단 말입니까?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100년 전 그 강의실의 답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당신이 새벽을 영영 바꿔놓을 한 문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침대에서 걱정했던 일들, 잠이 안 와서 머릿속에서 100번 넘게 반복했던 그 장면들,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생각보다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 내가 본 장면이다 등 뒤로 서늘한 무언가가 지나가는 그 기시감 말입니다. 오늘 그 기시감의 정체를 풀어드릴게요. 100년 전 한 여자가 까네기홀 강의실에서 가르친 진실, 그리고 같은 시기 텍사스의 작은 여관 침대에서 정반대 방향의 기도를 하던 19살 청년의 이야기, 두 이야기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답이 드러납니다. 먼저 함께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새벽 3시 알람이 울리려면 4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깼어요. 한 번 깬 마음은 다시 잠들지 않죠. 천장이 보이고 어둠 속에 천장의 무늬가 흐릿하게 떠오릅니다. 머릿속에 한 장면이 시작돼요. 내일 회의실, 상사의 표정, 동료들의 시선, 자신의 발표를 망치는 모습, 어색한 침묵, 굳어버린 얼굴들. 당신은 그 장면을 한 번 봅니다. 한 번이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시 그 장면을 재상합니다. 2번, 3번, 4번 어느 순간부터 그 장면이 멈추질 않아요. 가슴이 조여오고 위장이 뒤틀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이불을 끌어당겨 보지만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옆으로 돌아 누워 보지만 그 장면은 천정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자세를 바꿔도 사라지지 않고 시계는 어느새 새벽 4시를 가리키고 4시 반, 5시. 이제 2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을까요? 단순히 걱정만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장면이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마음속에 살았습니다. 2시간 동안요. 그리고 며칠 뒤 회의실 발표가 시작돼요. 어딘가에서 작은 어긋남이 시작됩니다. 마이크가 살짝 끊기고 누군가의 표정이 살짝 굳고 당신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준비했던 다음 문장이 떠오르지 않고 발표가 끝난 뒤 자리에 돌아왔을 때 묘한 느낌. 아, 이거 내가 새벽에 봤던 이야기다. 그 순간 너무 싸늘한 무언가가 지나갑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정확하죠. 여러분도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 열어 통장 잔고를 봤다.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에 어떤 장면이 따라왔을 겁니다. 카드값, 월말, 다음 달 어떡하지? 아이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그 한숨이 오늘의 기도였습니다. 당신이 모르고 보낸 오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답을 빠르게 드릴게요. 미루지 않겠습니다. 100년 전 1925년 뉴욕의 한 강의실 플로렌스 스코벨 씨는 청중들 앞에서 이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걱정은 그 일이 일어나길 비는 기도이다. 당신이 새벽 3시에 기도를 한 겁니다. 지하철에서도 기도를 한 겁니다.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는 정확히 그 기도가 응답된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 내가 긴장하니까 실수한 거지. 절반은 맞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였다면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설명할까요? 멀리 있던 가족의 사고, 갑자기 걸려오는 나쁜 소식, 우연한 만남이 만든 거절.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일이 멀리서 당신을 찾아오는 그 현상, 자기 충족적 예언만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층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동할까요? 마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 마음의 두 층을 봐야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의식,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그 마음. 또 하나는 잠재의식. 의식 아래서 24시간 작동하는 더 거대한 마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의식은 배의 선장, 잠재의식은 그 배의 엔진실입니다. 선장이 갑판 위에서 무슨 말을 하던 엔진실은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엔진실은 단지 명령만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명령은 즉시 실행합니다. 의심 없이, 평가 없이. 여기서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죠. 잠재의식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당신이 그 상상에 강한 감정을 실어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꼭 이루어져야 할 일로 분류합니다. 원함이든 두려움이든 상관없어요. 잠재의식은 그것은 똑같은 신호입니다. 잠재의식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명령을 실행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요. 첫째, 당신의 행동을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발표할 때 목소리를 살짝 떨리게 만들고, 시선을 살짝 흔들리게 만들고, 손을 살짝 굳게 만듭니다. 다음 문장으로 떠올리는 신경 회로를 잠깐 차단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미세한 신호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신이 새벽에 봤던 그 장면을 정확히 재현한 겁니다. 둘째, 당신의 진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진동은 더 깊은 핵심입니다. 당신이 강한 감정을 실어 어떤 장면을 반복하면 그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그건 진동이 됩니다. 주파수가 되고, 그리고 우주는 이 진동을 읽습니다. 여기서 또 답을 빠르게 드릴게요. 우주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진동을 읽습니다. 당신의 입으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 라고 말해도 당신의 진동이 그 일을 향해 있으면 우주는 그 진동에 응답합니다. 우주는 정직합니다. 당신의 선호가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라디오를 88.5MHz로 맞춰놓고 저는 91.9를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라디오는 88.5를 들려줍니다. 당신이 새벽 3시 2시간 동안 두려운 장면을 100번 반복했다면 그 2시간 동안 당신의 다이얼은 그 장면의 주파수에 정확히 맞춰진 겁니다. 걱정한 일이 진짜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그 일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된 순간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따라옵니다. 당신이 평생 받은 그 모든 응답들, 두려워했던 거절, 두려워했던 실패, 두려워했던 이별, 두려워했던 손실, 그것들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사실, 당신이 정확히 그 주파수에 다이얼을 맞춰뒀기 때문에 받은 응답이라는 사실. 이게 무겁죠. 그러나 이 무거움 속에서 가장 큰 희망이 있습니다. 같은 메커니즘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당신은 같은 정확성으로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층 더 깊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그 진동은 도대체 어디서 오고, 그리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다이얼을 돌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나? 1907년 텍사스 19살 콜레드. 이제 한 청년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1907년 텍사스 작은 마을, 인구 1000명도 안 됩니다. 흙길에서 마차가 다니고 전기는 들어오지도 않고 이 작은 마을에 여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여관에 한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창문 하나, 등잔불 하나. 멀리서 가끔 마차 소리만 들립니다. 이 청년이 침대에 눕기까지 하루를 한번 지켜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여간 손님 짐을 옮기고 카운터에서 졸음과 싸우고 손님이 던지는 짜증을 받고 늦은 밤에야 자기 방으로 들어오고 몸은 쑤시고 등은 굽었고 이 청년은 가난합니다. 아버지가 광산업에 손댔다가 모든 걸 잃어서 통장에 든 돈은 0달러.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야 되고 가족이 그의 어깨 위에 있어요. 미래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19살 청년이 하루를 끝내고 침대에 누우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가난한데 어떻게 살지? 내일 일자리는 있을까? 가족은 어떻게 부양하지?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이 생각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19살이 책임지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니까요. 그런데 콜레드는 매일 밤 한 가지를 미친 듯이 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잡지에서 오려낸 사진 한 장, 시카고에 있는 거대한 호텔 사진, 시카고 스티븐스 호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25층, 객실은 3,000개, 청년이 살고 있는 텍사스 시스코와 마을 전체보다 더 큰 건물입니다. 그는 등잔불 아래에서 그 사진을 들어봅니다. 한참을 봅니다. 사진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고 나는 거대한 호텔을 가질 것이다. 말해놓고 압니다. 미친 소리라는 걸. 시카고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호텔 경영을 배운 적도 없는데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가족도 가난한데 그런데 19살 이 청년은 시카고에서 가장 큰 호텔의 주인이 되겠다고 미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밤 그 미친 짓을 반복합니다. 그 문장을 말할 때 그는 자신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두꺼운 카페트에 발 아래 깔린 로비를 걷는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가 한 일은 새벽 3시에 천장을 보며 걱정하던 사람들 메커니즘과 똑같아요. 강한 감정을 실어 한 장면을 반복 재생한 겁니다. 잠재의식에 새긴 거예요. 그 진동이 우주로 발신됐고 우주가 응답한 겁니다. 1945년 그가 19살 때 베개 밑에 두고 올려놨던 사진 시카고 스티븐스 호텔을 인수합니다. 19살, 지금은 57살 38년이었습니다. 1949년 뉴욕의 올퍼스 아스토리아 호텔을 또 인수합니다. 1954년 스타틀랜 호텔을 체인합니다. 죽기 전에 그는 전 세계 188개 호텔을 소유한 호텔 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19살에 통장이 0달러, 60살에 호텔 188개, 차이를 맞는 건 매일 밤 침대에서 그 한 문장입니다. 콜레드가 매일 밤 5분씩 그 사진을 봤다고 가정하면 38년 동안 그가 사진에 투자한 시간은 약 1150시간. 1150시간을 한 가지 장면에 쏟아 부은 겁니다. 우주가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양입니다. 나는 가난해, 평생 이럴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대로 흘러갑니다. 감정이 실린 반복된 상상은 진동을 만든다. 그 진동은 잠재의식의 명령을 새긴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명령은 우주의 응답으로 돌아온다. 이게 콜레드가 보여준 메커니즘이고 이게 플로렌스 스코빌 쉰의 100년 전 강의실 가르친 진실입니다. 그 메커니즘 반대로 작동하면 그가 새벽 3시 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장면을 강한 감정과 함께 100번 반복하면 그것도 진동이 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그것도 우주의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콜레드는 정반대의 방향, 그러나 똑같은 메커니즘, 똑같은 결과의 정확성입니다. 이제 답이 더 정확해졌죠. 걱정은 단지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응답받고 있는 것. 그것도 가장 정확하게 응답받고 있는 정방향의 기도였던 겁니다. 단지 그 응답이 당신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돌아간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아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느 방향으로 다이얼을 돌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이얼은 우리가 직접 돌릴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한층입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당신의 침대로 가져옵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당신은 이미 천재였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1만 번 넘게 확언을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새벽에 천장을 봤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장면을 실었습니다. 콘레드 힐튼, 1907년 침대에서 봤던 똑같은 행위, 똑같은 메커니즘, 같은 강도, 정확한 정확성, 단지 방향만 정반대였을 뿐.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30년을 살아오면서 매일 밤 평균 30분씩 걱정만 했다면 시간으로 환산하면 5,000시간이 넘어요. 5,000시간을 한 가지 일에 투자하면 그 분야의 마스터가 되는 게 정설이죠. 당신은 이미 걱정의 마스터입니다. 화원의 천재입니다. 콜레드가 1150시간 투자해서 호텔 188개를 만들었다면 당신은 5000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무엇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까?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또 잘릴까봐 무서워.
그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늙으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아프면 어떡하지? 어쩌지? 이런 문장들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죠?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도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한 번만 멈춰주세요. 그리고 콜레드처럼 한 문장만 떠올려주세요. 나는 안전하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작동한다. 소리내지 않아도 되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단 그 문장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주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죠. 입도 어색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야. 거짓말 같아 하겠죠. 그러나 오늘 그 한 번이 38년 후 당신을 만듭니다. 콘레드는 118개 힐튼 호텔의 창업자입니다. 38년 동안 118개예요. 오늘 딱 한 번만 오늘 밤 해주세요. 이걸 30일만 반복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새벽 당신은 한 가지를 알게 될 겁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나서 천장을 봐도 더 이상 두려운 장면이 재생되지 않을 거예요. 자리에서 안전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것, 이게 진동이 바뀌었다는 신호예요. 잠재의식은 새 명령이 새겨졌다는 신호입니다. 우주에 보내는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삶에 작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걱정했던 회의가 예상보다 잘 풀릴 겁니다. 두려워했던 대화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막혀있던 문이 어느 날 갑자기 열립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패턴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당신의 전방향 기도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삶이 정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법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콜레드 힐튼이 1907년 텍사스 작은 여관 침대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메커니즘, 생각이 당신에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새벽에 했던 그 걱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시간에 우주에 가장 정확한 기도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주는 정확하게 응답했어요. 단지 그 응답이 당신이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을 뿐, 이제 그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다이얼을 한 번만 딸깍 돌리면 됩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면 한 문장만 떠올리세요. 나는 안전하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작동한다. 그리고 그 문장에 감정을 실어주세요. 콜레드 힐튼이 텍사스 작은 여관에서 등잔불 아래서 가슴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고 했던 것처럼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30일째 되는 새벽에 당신은 한 가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주는 처음부터 당신의 편이었다는 것.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속의 이야기와 함께 하실 만한 책은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클릭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